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9월 7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 재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상승 종목을 파악하고, 나머지 이제 관심 종목 뽑아놨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루 명언은 좀 없을 예정입니다. 시황부터 얘기하면 이제 9월 8일날 내일 옵션 만기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요 며칠 동안 외국인 기관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급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한 모습이었는데요. 지수는 이렇게 보면, 차트를 보면 확실히 이 5일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하락 추세가 지금 유지 중입니다. 이 추세를 전환하는 움직임은 결국에 연휴가 끝나야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또 환율이 이제 1380원을 돌파를 했고 거의 1400원 언저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환율 상승이 지수를 더욱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39% 하락을 했고요.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지금 자리는 이제 이 박스권에서 이 쌍바닥을 만들면서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이 박스를 만드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과정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제 상승하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상승하는 이런 식의 박스권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수급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5% 하락했고, 얘도 똑같이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5일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개인이 매수,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지 한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이제 1388원까지 오늘 올랐고, 진짜 1400원대를 돌파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을 보면,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관련 소식은 이제 국내 애플페이 국내 상륙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SE가 이 유니콘 기업인 GP클럽이 피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이 GP클럽의 피인수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포르쉐 상장 관련주가 오늘 또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골든 NS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고요. 미래나노텍은 수산화 리튬 수요 증가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 LB루셈은 반도체 관련주나 상승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한일화학도 아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상승한 느낌인데 정확한 이슈는 안 보이고요. 보령은 탈모약이 식약처 허가 소식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상승한 종목이 있는데, 요즘에 노루 홀딩스 이쪽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해가지고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3기도 이게 전일에 포르쉐 관련돼서 포르쉐 상장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오늘 시간 외에서 좀 5%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상승 종목들 하나씩 보면은 이제 애플페이 국내 상륙 기대감 속에 이제 상승을 했고, 12월에 이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뉴스로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이제 대장이었고요. 뭐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이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애플페이는 좀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플페이 자체가 그동안 이제 삼성페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도 결국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단지 이제 이슈가 좋았는데 미리 잡지 못했던 거는 좀 아쉬운 상황. 차트를 가지고 복귀를 한다라고 치면은 그냥 이런 자리, 이제 여기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자리를 이제 최근에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돌파하는 모습이 양봉으로서 나와줬는데, 이때 이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 차트의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지 않나 싶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그동안의 그러니까 박스권을 그동안 이런 저항 구간을 넘지 못했었는데, 이 저항 구간을 넘고 난 뒤에 이 하락을 하면서 조정이 왔을 때 이런 저항 구간을 더 이상 밑으로 깨지 않고 지지가 나오면서, 특히 지지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되게 정석적인 모습처럼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강하게 간 것 같고, 그다음 하잉크 코리아도 오늘 애플페이 NFC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를 해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이제 이 바닥권, 이 120선 밑에서 뭔가 매집을 하는 흔적은 있으니까 여기서 돌파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선을 그었던 이런 구간이 있을 텐데, 이런 자리가 여기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결국 깨지면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위에 120선을 돌파를 못한 상황이니까 이 돌파한 뒤에 천천히 그러니까 조정이 왔을 때 매매를 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KGN 이니시스 얘는 뭐 크게 이슈가 없었네요. 그 다음에 코리아 SE는 이제 GP클럽 피인수 소식에 상승했고 일단 제 이슈가 일단 피인수라는 것 자체는 좋은 이슈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저는 만약 이 종목을 위에서 잘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언제 떨어질지 모를 그런 불안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를 안 할 것 같고, 포르쉐 상장 관련 종목은 포르쉐 이 상장을 하면은 이 상장 금액이 크죠. 그래서 2차전지 소재 확대 기대감으로 예선테크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선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역배열일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거니까 바로 매매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보면은 이제 코리아 SE 얘는 원래 태풍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했었죠. 근데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뭐 피인수 된다라는 그런 소식에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트에서는 물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매수를 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한번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지만, 언제든지 나중에 말로는 이 종목의 이제 결말은 결국에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락이 나올 때 크게 이제 앞에서 변동성 있게 상승했던 게 변동성 있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선테크 얘도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런 120선을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오늘도 120선을 이런 종가로 버티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넘어야 될 이런 산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이 있으니까요. 여기 지지를 받았던 이런 구간을 돌파를 좀 해주는지 좀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르쉐 상장 이슈는 괜찮은데 거래대금이 좀 260억 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골든 NS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 상장 위기를, 그러니까 상장 폐지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은 좀 있는데, 일단 재무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수산화 리튬 수요 증가로 이제 상승을 했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이 수산화 리튬 소재가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는,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미래나노텍이 전에 이제 인수를 했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수산화 리튬 소재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수산화 리튬 수요 증가로 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얘는 이제 지금 고점 구간인데 그래도 꽤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여기 고점 구간에서, 여기서 저는 어제 여기 전 고점을 넘을 수 있겠나 싶었는데 바로 넘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높은 자리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GI텍을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나중에 좀 일단 이슈가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그 시간외에서도 시간에 4% 상승하면서 결국에 상한가를 도달을 했고요. 일단 이런 박스권 만들어놨던 자리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온 거는 참 좋아 보입니다. 이런 자리,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윗골이 달린 이런 저항 구간이 결국에 넘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넘어주는 모습이 확실히 됐고, 이제 이런 종목 가지고 이제 또 눌림 매매를 하면은 충분히 또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여기다 좀 넣어놓고요. 이제 미래나노텍 아까 봤고, LB루셈은 얘도 상승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한일화학 같은 경우도 아연 가격이 상승해서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좀 얘랑 연관을 좀 찾지 못했고요. 그다음 보령이 탈모약 식약처 허가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핀주베 스프레이를 말을 하고 이제 허가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던데, LB루셈 그냥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그냥 거래량이 좀 터트리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도 아니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연 가격이랑 좀 엮여져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차트 자체로 보면은 이런 박스권 구간을 강력하게 이제 돌파를 오늘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해서 사실 이 종목을 매매할 바에는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차트 그동안에 이런 매집 구간이 이제 또 길었고 매집을 했던 모습이 1년 이상이었고 군데군데 이런 매집을 했던 모습들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돌파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뭐 살짝 조정은 올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더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세력들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세력의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자신들의 이제 보유 물량을 밑에서 싸게 사놓은 다음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려서 위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매집이 많이 된 종목은 결국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령이고요. 보령 탈모약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했는데, 여기 보면은 120선도 못 넘은 그런 상황이니까 굳이 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락했던 종목을 보면 메디콕스가 이제 51억 원 규모 전환 청구 행사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고, 나노 CMS는 어제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 시장 진출에 상한가를 갔으나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일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단기간 급등에 따라서 이제 하락이 좀 나왔고요. 일단 보면은 이제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 일단 전환사채, 그러니까 얘를 전에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워낙 없던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이런 식으로 여기 지지와 저항 구간, 그동안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이런 구간이
확실히 눈에 띄게 지지와 저항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이제 바닥이었던 5,000원에서 야금야금 이제 올라오면서 2배 혹은 3배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 주가가 이제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에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언제든지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서 좀 다음에 다른 종목을 보면은 조심해서 매매를 하는 게 옳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야금야금 매수를 이렇게 하면서 낮은 구간에서 누군가는 이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기는 이제 평단가가 낮기 때문에 언제든 위든 조금 낮게 팔든 자기는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서 이런 낮은 구간에서 단기간 저점 구간에서 100% 상승한 종목은 조금 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승 1승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줬었고 나오다가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단기간 급등에 따른 이제 LNG선 단기간 급등에 따른 이제 오늘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상위 순서에서 거래대금 300억 이상 등락률 위에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예선테크나 이런 종목들은 다 아까 봤기 때문에 보지 않았던 종목 위주로 보면은 에이프로가 얘는 이제 이슈가 어떤 건지 미국 자동차 뭐 관련된 이슈인데 차트 자체로는 그리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런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저항이 이쪽으로 여기가 저항이 될 텐데 이 저항되는 자리를 돌파를 해준 모습은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이 종목에 대한 거래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부족하면은 세력이 컨트롤하기 쉬워져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손절가다. 여기를 잘 안 깰 가능성이 큰데 이 거래대금이 부족한 종목은 의도적으로 한번 깼다가 바로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저는 손절이 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거래대금 부족한 종목은 이제 매수를 잘 안 하는 편이고 금양 정말 미친 듯이 잘 갑니다. 5일선 뭐 거의 이제 11선을 계속 타면서 올라가는데 정말 강한 종목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봤던 것들 보면은 SK 5호 스펙이 상승을 좀 오늘 했는데 오늘 뉴스를 검색해봤을 때 뭐 특별하게 막 상승할 이슈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뭐 이런 배터리 쪽으로도 그 움직임이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 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제가 선을 그었던 이유는 이런 앞에 저항을 받았던 이런 자리가 결국에는 뒤에 와서도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얘가 그 일단 앞에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서 돌파를 하고 나서 요 며칠 동안 이제 하락을 좀 이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이 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하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그냥 살짝 반등하고 이렇게 다시 떨어뜨려도 이런 하락 추세로서 떨어뜨려도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이 나와줬다. 특히 21선을 다시 재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뭔가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확실하게 좀 들어온 자리라고 하면은 뭔가 나쁘지 않네 하면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에 이렇게 좀 넣어놓고 바로 이제 떨어질 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유일 에너토크는 이런 자리를 확실히 좀 넘어주면은 이제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슈캠스 거래대금이 조금 300억 이고 움직임이 좀 번잡하고요. 그동안에 이런 밑에서 매수를 했던 흔적이 별로 없으니까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저희 관심 종목이었죠. 관심 종목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4등분선 그었을 때 저는 이제 조금만 더 밑에 내려왔으면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1400원 구간 여기 1400원 구간에 매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는 안 떨어지고 그냥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좀 여기서 만약 하신 분이 있다면은 여기서 매수 후에 슬슬 이제 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떨어질 때 매수해서 그냥 특정하게 여기 이 분봉 안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존재를 할 겁니다. 이 안에서도 예를 들어 매수를 여기 1400원에 했다라고 치면은 이 주가를 나누는 기준에 여기가 이제 매수를 하는 세력들도 매수를 하는 구간이고 여기를 이제 매도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좀 파악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매수할 때 세력도 매수를 했던 그런 자리에서 같이 매수하고 올라갈 때 이 세력이 파는 구간에서 같이 매도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되고 좀 심플하게 이런 자리가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자리가 있죠. 이런 자리는 좀 매도의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지? 매수는 이제 바닥이 알려줬으니까 매수를 하는 방법은 좀 알겠는데
근데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올라갈 때 그 지지와 저항 구간 분봉에서 정해가지고 거기서 좀 30%, 50%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아 메카닉스는 얘도 뭐 그렇게 아직 크게 좋은 이슈까지는 좋은 차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리아 FT가 얘도 이제 포르쉐 관련된 종목으로 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지금 그동안에 여기가 저항이었던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기 저항이었던 구간이 보이죠? 이 자리를 오늘 아래 꼬리 달리면서 여기를 지지를 받고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나쁜 흐름은 아니다.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며칠 동안, 한 2, 3일 동안 이런 자리 3,500원을 지켜주는지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일 하이텍, 얘도 이제 계속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금양과 같이 가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금양 상승하면서 성일 하이텍도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잘 가네요. 못 본 사이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2차전지 이쪽으로 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를 좀 넘지는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를 이제 시가 갭으로 띄어가지고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이틀, 3일 정도는, 뭐 하루 이틀도 될 수 있죠. 하루 이틀 정도는 이 전 고점이었던 3,650원 이런 자리를 지켜주는지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지킨다면 저기서 손절 잡고 매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주은행은 뭐 아직 못 넘었으니까 패스하고,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으면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는 아까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루원 4x4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루원 자체도 이제 좀 매수를 이런 자리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매도 구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비중을 조금, 밑에서 사신 분들이라면은 밑에서 비중을 좀, 위에서 올라왔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양지사가 진짜 잘 가긴 해요. 그냥 특별한 이유 아니고 그냥 품절주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지수가 빠지면 가게 되는데, 오늘 이번에도 좀 상승을 크게 했고 저는 매수는 안 했습니다. KPF도 이제 석탄 관련 이슈가 최근에 또 있었고, 일단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좀 움직임이 코스모 화학보다는 낮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글로벌이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일선을 계속 타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강한 종목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강한 종목이라면은 언제든 이렇게 4등분선을 잡아가지고 이 4등분선 잡는 구간에서 뭐 여기 일단 가운데 선 밑에서 이 밑 구간에서 천천히 한번 1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20만원, 여기서 30만원, 밑에서 50만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한번 걸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추세가 깨진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21선이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21선이 아직 주가보다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일 알미늄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고요. 조일 알미늄은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고점을 뚫고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일단 제 기준대로 좀 매매하다 보니까 그냥 기준을 좀 지키는 편이고요. 그럼 오늘 이제 관심 종목 한번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영로직스고요. 태영로직스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일단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가운데에서 매수를 좀 했으면은 다시 떨어질 때 이제 매수를 한번 할 자리는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더라도 이 120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했지만 여기서 반등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외국인들도, 이게 진짜 외국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매수로 좀 잡히는 거는 좋은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태영로직스는 뭐 이제 눌릴 때 매수해서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는 식으로 보고, 유일 로보틱스는 오늘 좀 꺾였습니다. 오늘 꺾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근데 꺾이더라도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좀 참고를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이런 모습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 저점 구간을 깨려고 하지는 않겠구나. 만약 깬다고 하면은 오늘도 매도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이제 워낙에 많이 터지던 그런 종목이니까 이 자리만 잘 버틴다고 하면은, 이런 저점 구간만 잘 이겨낸다고 하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캠트로스는 지우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수가 되고 여기 위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치고, 캠트로스는 그냥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세비캠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아쉬운 게 이런 자리까지 좀 매수가 더 오면 좋을 텐데, 여기 위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깨져가지고 여기 매수가 된 뒤에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지금 자체로는 조금 매매하기에는 조금 높으니까 떨어질 때 아직까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HP, SP 여기가 이제 우리 매수했다라고 했죠. 여기 매수가 됐으면은 이런 분봉상이나 일봉상에서 여기 지지를 이게 저항이었던 구간이 있죠. 여기가 다시 한번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저항되는 구간에서 매도를 좀 하고, 빨리 어제 제가 그동안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던 거 하나씩 보면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에 우리 다 같이 넣어놨죠. 이지트로닉스는 거래대금이 적어서 보기 힘들고, 현대바이오는 일단
이런 자리, 그동안에 이 박스권의 고점이었던 구간이 이제 그동안의 저항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깨졌으니까 지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여기 오면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MCNC는 결국 여기 선을 그었던 자리를 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고, 갈 때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식은 좀 그렇더라고요. 갈 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고점 구간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서 돌파를 한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하락이 이어질 때 그동안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뭔가 기관에서 매수를 하는 흔적은 있는데 빠져나간 흔적은 없다, 매도한 흔적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목도 여기를 저점 구간으로 잡고 4등분선 그어보면은 아직까지 내가 한 번 더 밀렸을 때 이 밀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은 뭐 120선도 밑에 있고 이제 지금은 좀 위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21선도 충분히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한 뒤에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화전자는 한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것 좀 있나 한번 보고요. KPF는 뭐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줘가지고 놓친 것 같고, 하나로 에어스페이스 좀 강합니다. 히림이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히림 나쁜 종목이 아니고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네옴시티 이슈도 있는데, 일단 얘가 이제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투매가 한번 나와주면은 그때는 한번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그렇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는 이런 고점 구간을 넘지 못하니까, 이런 데를 넘지 못하니까 그냥 추세가 꺾이면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다음 리메드 우울증 전자약 치료로 해가지고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뼈리다 보니까 역배열이는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이런 저항으로 작용할 구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다음에 1승 LNG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이런 자리는 아무래도 높은 자리다라는 거를 인지해 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 얘는 한번 떨어지면은 매수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떨어집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을 했었다 했죠. 이런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저점 구간이 존재를 하죠. 이런 저점 구간을 손절로 잡고, 여기 손절로 잡고 나서 4등분선 그어서 매매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자리도 있겠죠. 이런 자리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상승을 할 때 거래량과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좀 눈에 띄게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만약 내일 한 번 더 눌리게 되면은 그때 진짜 매수 타점 한번 정해봐야겠다. 결국 이런 종목들이 다 밑에 120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떨어지더라도 반등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틀리면은 그때에 대해서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 백산, 이 수급주라고 했죠. 이 수급주가 여기 그동안에 이런 저항 구간인데, 여기를 지금 이런 위에 그 장대 양봉의 종가 위에서 계속 머무르는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한번 슈팅을 쏘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번 꺾여가지고 일부러 투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투매를 생각하면서 투매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운데 타점 밑에서 서서히 이렇게 분할 매수 걸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모트렉스는 일단 이런 제가 선을 그었던 이런 자리를 좀 넘으면은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은 아까 봤으니까 패스하고, 세아베스틸, 이거 세아 특수강 이슈로 해가지고 갔는데, 세아 특수강이 좀 대장이고, 이런 자리가 얘를 기대했던 거는 확실하게 확 이렇게 뚫어주는 걸 기대했는데, 이게 여기가 저항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조금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프렉스,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상승했던 종목이었죠. 화성밸브까지는 한번 넣어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일성신약은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세아 특수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풍원정밀이 나쁘지 않다라고 어제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 자리 그동안에 저항이었던 구간을 여기를 이제 양봉을 만들어 놓고 버티고 있다, 이런 모습은 뭔가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런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GI텍 수급이 좋은 종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급이라기보다는 차트가 일단 매집을 좀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고, 여기서 일단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 그때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에코프로를 한번 이제 관심 종목에 넣겠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저점 구간, 여기 저점 구간을 어떻게 보면 한번 바닥이 나오고 상승하고 바닥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쌍바닥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쌍바닥 모습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떨어지는 게 이 밑에 이 쌍바닥을 만들었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수급도 좀 도와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를 좀 넣어서 제가 그 매매를 좀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선정을 좀 하고, 여기 저점 구간 여기 딱 눈에 보이죠. 여기서부터 고점 4등분선 이어가지고 이은 다음에 편하게 이 가운데보다 좀 낮게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낮게 분할로 매수한다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관심 종목까지 이렇게 마치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